돈도 아는 언니, 인생도 아는 언니, 아이들도 있는 언니들의 네 자매 의상씨. 오늘 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들 애들이 왜 이렇게 나가서 독립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독립하고 살면 너무 좋겠잖아. 근데 사실 이거 엄마가 가르치면 다 잔소리거든. 그치. 사실 그렇게 애들 말 안 들어. 맞아. 내가 뭐 엄마 뭐 돈을 뭐 그때 막 쓰는지 알아? 이렇게 막 쓰면서 그지? 막 쓰는지 아냐고 대들면서 할 말도 없고. 내가 얼마나 규모 있게 쓰는데. 엄마 말대로 하면 못 먹어 밖에서. 무서워라 무서워라. 엄마 말대로 하면 못 사 먹어. 그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 점심값이 얼마나 그래 비싼데. 자기 대학교 응. 앞에 물가 갖고 막 따지잖아. 그러니까 아. 한 끼가 얼만데. 집집마다 애들이 말하는 게 다 다르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규모와 생각을 잘하고 사는 거는 이 돈이 습관이거든. 내가 보니까 맞아. 우리 직장 들어온 애들 있잖아. 1년 차 때 못 모았던 애들이 이제 5년 차 때도 그대로 그대로다. 못 모은다. 그래. 안 변해. 우리 회사에 적금 통장 하나 없는 애가 있어. 근데 똑같이 월급 주는데 적금 통장이 3개인 애가 있고. 이게 직장 생활 10년 하고 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겠네.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소비도 습관이고 자주도 어. 습관이야. 맞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 우리 딸들이다, 우리 애들이다 라면 어떻게 가르칠까? 일단 재테크의 달인 은희가 얘기해봐. 달인가. 달인이잖아. 우리 셋 중엔 달인이요. 그럼 엄청 달이요. 너 엄청 달인이요. 빨리 말해. 근데 사회 초년생이거나 돈을 처음 이렇게 모으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모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한다면은 그러니까 3가지 정도 당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는 그거야. 신용카드. 그거랑 자동차랑 그리고 독립 요 3가지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나는 그래. 신용카드를 누가 써야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과연 신용카드를 써도 되느냐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의 일신상의 변화가 생겨도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 예비비를 마련해 놓은 사람이 그때부터 신용카드를 써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게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는 안 쓰는 게 좋아. 당연하지. 신용이 없는데 신용을 왜 그렇지. 써? 체크카드만 쓰는 게.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치.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면 나는 규모 있게 잘 쓸 거야 해도 사실은 잘 안 돼. 안 되지. 그치. 미리 언니 말대로 미리 갔다가 쓰는 쓴다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돈 없으면 안 사는데 할부로 사게 되고. 그치 그게 빚이 이렇게 쌓여나가는 거를 모르고. 우리도 신용카드 써보면 알지만 왜 이렇게 달달이 얼마 나가는 거 끝나고 나면 꼭 그거 채우려고 하는 습관 있지. 그 채워도 돼 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로 신용카드를 조금 나는 지향했으면 좋겠어. 돈을 모으고 싶으면. 그치. 그러면 신용카드를 아예 안 만드는 게 좋겠네. 체크카드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대부분 20대가 은행에서 신용을 잃게 하면 안 되니까 부모가 신용을 지켜주기 위해서 결국 부모한테 신용을 잃지. 부모가 카드값 깎아주는 사람 많이 봤어. 맞아. 주위에 많이 봤어. 그 애들이 막 덜덜 떠는데 보면 뭐 6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빚이 밀린 거야 애들이. 뭐 많이 사갖고. 그럼 나중에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그거 은행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서 맞아. 근데 부모가 그걸 갚아주잖아. 그럼 걔가 그 짓을 끝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범죄가 이거 범죄잖아. 범죄지. 부모한테 저지르는 범죄지. 그치. 부모가 다 막아줬으니까 그렇지. 이건 그치. 큰일 나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신용불량자. 막아주면 계속 막아주게 될 수 있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 그치. 처음 막아야 안 막아줘야 맞아. 돼. 언니 말대로 500 이상, 600, 1000만 원 가면은 누가 한 번에 해결해주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문제야. 안 끝나지. 안 끝나지. 무서워라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무섭지. 그래서 진짜 은희 말대로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적이야. 신용이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심플하거든. 앞에가 딱 맞아주잖아. 근데 은행이 잘 모르고 주신 게 신용 없는지 모르고 혹시 제 신용이 있을까? 제가 없으면 쟤네 엄마가 있으니까 일단 발급해 주자. 그리고 은행이 해준 거잖아. 그러게 나도 아, 놀란 전략에 게 놀아난 거네. 놀란 게 우리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신용카드를 만들어도 되니?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그런 게 있는 거야. 조건이 뭐 핸드폰 가격을 뭐 깎고 10% 준다든지 20% 할인. 뭐 할인 뭐 포인트 막 이런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게 더 이익 아니야? 이가 아니요. 절대 아닌데 딱 그런 유혹이 딱 오니까 애들이 이가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 딱 묻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너 지금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너 이거 못 갚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지. 그러니까 부모 등골 빠지는 신용카드는 등골카드라고 하거든요. 등골카드. 네,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건 난 자동차야.
그러니까 나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딱 받게 되잖아. 제일 하고 싶은 게 차를 사고 싶은 거야. 사고 싶어 하지. 다 사고 싶어. 그렇구나. 근데 차가 돈 먹는 하마다. 차 할부값 들어가지, 기름값 들어가지, 세금 들어가지, 그리고 그치. 가끔씩 차가 멈추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면 차 치료해야 되는 값 들어가지. 보험료 들어가지. 보험료들 어마어마해. 차를 하나 사면 차값 플러스 곱하기 2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하다 못해 주차료 들어가지. 주차료 들어가지. 그치. 하다 못해 대리비도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어디 다녀. 차 있으면 어디 그렇게 놀러 다녀 괜히. 괜히. 맞아. 괜히. 아니 진짜야. 어디 맞아. 가면은 돈 안 써? 그럼 나가는 돈인데. 차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단지 차값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그 비용을 다 생각해보고 내 전체 월급에 이 차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봐야 돼. 맞아. 차는 유지비까지를 꼭 계산을 그렇지. 해야지 그게 살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 사람들의 사는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서울에서 같이 엄마랑 살고 있는데 그냥 별다른 이유 없는데 혼자 나가고 싶다. 나 혼자 살고 싶다. 이걸로 독립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돈을 모으기 위함이라면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사실 먹고 재워주고 그치. 그 비용을 해주면 돈 진짜 모을 수 있거든. 그렇지. 사실 엄마들도 크게 붙잡고 싶진 않아. 그치. 근데 돈을 모으고 싶다면 집에서 그냥 돈을 모을 때까지는 붙어서 사는 게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섣불리 독립하면 안 되네. 돈을 모으려면. 맞아. 한 집 살림에 묻어 사는 거랑 독립해서 한 살림이 그럼. 더 나는 거랑은 두 배가 될 거 같아. 그럼 이게 한 명이 나가건 두 명이 나가건 1년을 살건 한 달을 살건 생활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거든. 아니 근데 난 또 그런 생각도 해. 물론 이렇게 부모님 집에서 있으면 많은 것들이 절약이 되고 좋긴 하지만 또 나와서 왜 이렇게 뭐 요새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많잖아. 나와서 있다 보면은 또 나온 만큼 내가 그 돈을 더 벌고 채우려고 애를 쓴다면 또 더 능력이 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맞아. 자기가 상황에 원하는 따라서. 원하는 선택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게 있어? 무궁무진 많지만 내가 음. 생각하는 거는 요 정도고 그리고 이제 꼭 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직장 생활을 딱 들어가면 개인연금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오케이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두 가지야. 한 가지는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내가 저축을 해서 마련해 준다는 목돈을 마련한다는 목적이 또 하나가 이거 있고. 민간보험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간회사. 그리고 얘는 또 그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모아두면 돼. 생각해보니까 이걸 만약에 보통은 400까지가 세금 그 혜택을 주거든. 근데 그거를 만약에 30년 동안 모았다고 쳐봐 직장 간둘 때까지. 그러면 한 4, 30, 1억 2천이 돼. 그러면은 그거 갖고 나중에 뭐 10년이나 20년 나눴으면 10년 나눴으면 100만 원 한 달에. 그치? 20년 나눴으면 한 달에 50만 원. 근데 없는 돈 셈 치고 이렇게 꾸준히 한 30년간 꾸준히 모아나가면 걔도 나에게 보탬이 되는 목돈이 된다.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내가 전에도 풍차 적금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단기 적금을 꾸준히 넣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를 만드는 그렇지. 거지. 1억 막 이렇게 되면 그때 뭐 집을 사는 목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목돈이 되니까 어쨌든 목돈이 마련이 돼야만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잖아. 그치? 적금이 풍차 예금이 되는 거야. 그렇지, 나게 예금이 되지. 그게 이렇게 돌아가잖아 또,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큰 돈이 모아지는 거지. 뭐랄까 큰 이익 없이 너무 이런 거에만 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일단은 꾸준히. 살면서 되게 웃긴 게 사실 1억 그러면 1억으로 우리가 뭐 사실 전세도 못 얻고 요새 서울에서 보면 너무나 1억이라는 돈이 별거 아닌 돈처럼 느껴지지만 있잖아. 이걸 또 매달 월급으로 30만 원씩 모으려고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먼 돈이다. 여기 30만 원에서부터 1억까지 가봐라? 얼마나 줄이 긴지 아냐? 그치. 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매달 30만 원씩 모아도 1년이면 400만 원밖에 안 되고 400만 원씩 1억이 되려면 세상에 20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까짓 걸 뭐하러 모으나 아예 포기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지. 근데 만약에 그 계산이라면 자식이 셋이나 되는 가장 혼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집사가 키웠게. 맞아, 신기하지? 나도 그걸 야 얘기하고 어서 싶은 거야. 돈 훔쳐오지 않았을까? 땅을 팠나?
너 어떤지 알아? 사람이 움직이고 아끼면서 돈이 들어갔다가 적금 들고 나오고 딴 데로 투자하고 나오고 이거 하면서 돈이 춤을 춘다. 그러면 돈과 돈 사이에서 돈이 생겨. 묘하지. 난 그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수학이 아니야 돈이. 맞아. 그치? 우리 다 그렇게 신기하잖아. 살았으니까. 그래도 집 사고 돈 먹고 웃기지. 애들 키우고. 애들 그렇게 나 같은 경우도 뭔가 특별히 투자를 하거나 뭔가 특별히 일을 벌린 게 아닌데도 집을 사고 애 키우고 다 살았으니까. 남들이 하는 거 같이 하면서. 중학생이 돈 번 거 같지 않니? 애들이 돈 번 거 같아. 실제로 은희도 남편 혼자 벌었잖아. 그치. 근데 뭐 집 사고 애들 키우고 뭐 돈 모으고 이걸 한 걸 보면 그래서 나는 돈과 돈 사이에 돈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400만 원씩 모아서 20년 해봤자 8천인데 이런 계산하지 말고 우선은 30만 원씩 지금 할 수 있는 거 중에 3, 40만 원씩 1년 단기 적금 들어. 꺼내. 그래서 꺼내갖고 그걸 갖다가 단기 또 예금으로 돌려. 그러다가 또 다른데 뭐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뭐 펀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또 다른 펀드도 좀 시작해.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적지만 이 400이 나랑 같이 돈 버는 구조가 되는 거야. 나도 벌고 얘도 같이 벌고. 근데 이런 게 여러 명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딘가에 뭐 이렇게 작은 오피스텔인데 내가 너 지윤이는 뭐 한 35살쯤 돼서 딱 독립하면 좋을 만한 게 있어. 그치. 근데 한 1억 8천 정도의 분양을 하는데 현금이 5천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모은 아주 피땀 흘려 모은 작은 몇 천만 원이 내 꿈을 시작하게 해준다.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1억까지 안 가도 그 전에 내 돈이 꿈이 되는 시점을 만나. 근데 그 1천만 원, 2천만 원도 없으면 그걸 안 못 되지. 만나. 그래서 해야 되는 맞아. 거야. 그리고 대출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절약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 막 그치도 새벽 4시에 갚으려면. 그치. 4시에 잠이 번쩍번쩍 야 대출 받으면. 맞아. 대출이 힘을 주네. 힘을 주지. 또 얘기해봐. 그리고 이제 재밌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초년생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 나이가 어린 사람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그치.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무조건 돈을 모아야 돼. 버는 돈 다 족족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개발에도 그치. 써야지. 비용을 썼으면 좋겠는 맞아. 거야. 뭐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언어를 한다든가 해서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러면은 연봉도 올라갈 테고 그래서 이 비용도 어느 정도는 꼭 떼어서 생각을 해뒀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번 돈 중에서 약 30%를 나는 항상 나한테 저축했는데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제일 좋은 투자처는 나였던 것 같아. 인생 맞아. 길게 놓고 봐야지. 그럼 맞아.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속 나한테 투자를 해야지. 지금 취업을 하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어쨌건 젊었을 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10만 원, 20만 원 저축하고 20만 원 학원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이때가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투자인지 몰라.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지. 사실 20대는 내 꿈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내 경제적인 꿈이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지. 그래서 사실 요즘에 취업도 너무 안 되고 한국 경제 너무 어렵고 그래서 20대 분들 많이 사회 초년생 분들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기운 내시고 어딘가에 여러분을 위한 일자리 또 여러분이 열심히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터전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면 돈을 버는 즉시 막 쓰면 내 터전 내가 뭉개는 거예요. 쓰지 마시고 잘 차근차근 실제로 돈에도 투자하고 또 이 세상 제일 좋은 투자처인 나 자신에게도 투자하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잘 연결해 나갔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자, 여러분 사회 초년생 여러분 모두 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내 자매 의상실.